네, 안녕하세요. CNAI의 윤영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늦은 만큼 많은 자리가 비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설명을 잘 드려서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CNAI는 2019년부터 4년 동안 합성 데이터와 생성형 AI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기업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AI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가 AI 연구에 있어서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부족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는 다양한 그 비전 기반의 어떤 이미지 생성 기법들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생성하고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이런 비즈니스 도메인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가 4년 동안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해왔는지 여러분들한테 쭉 흐름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성 데이터의 개요랑 마켓 트렌드를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 이제 관심 있게 참여해 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AI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실 테지만 제가 좀 모든 분들, 혹시라도 모르시는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기본 개념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는 기본적으로 모델 생성, 학습, 추론의 개념으로 진행이 되고요. 모델 생성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로직을 정의하는 부분이 이제 모델 생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생성된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추가해서 이제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 학습을 통해서 나온 추론의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문제를 부여했을 때 이 추론을 통해서 그 결론을 얻어낼 수 있고요. 이 AI 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저희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론은 그 모델 센트릭 AI라고 AI 모델 자체를 고도화하는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가지는 데이터 센트릭이라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델 센트릭 분야는 굉장히 일반적인 분야이고요. 하지만 좀 이 모델 센트릭 분야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탐지하기 위한 디텍션 모델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 욜로 같은 모델,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욜로 같은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욜로 모델을 썼을 때 이 모델 센트릭 접근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다른 경쟁사 대비 우리의 우월함을 표현해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성능이 좋은 모델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연구원분들이 이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런 결과물들이 오픈소스로 다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델 센트릭으로 접근을 했을 때 분명히 우리 회사만의 모델의 성능에 차별성을 두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트릭 방향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자신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연구에 있어서 데이터가 많은 기업들이 더 좋은 성능, AI 모델의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연구 논문에 의하면 AI 모델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20만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전체 모델 개발비의 80% 정도가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 데이터를 잘 정제할 수 있다면 제일 우측에 그린 것 같이 모델 센트릭한 것보다 더 월등한 성능의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현실은 대부분 데이터가 부족한 게 대부분의 기업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합성 데이터를 연구하게 됐고요. 합성 데이터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민감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많은 AI 연구자들 분들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민감하고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 개인정보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합성 데이터, AI가 어떤 그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AI 개발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없거나 너무 부족합니다. 자율주행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에서 자동차가 주행하는 중에 사람이나 동물이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담장이 있는데 누가 침입하는, 담을 넘어서 침입하는 이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서 사실 수집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케이스들은 그 실생활에서 수집한 소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합성 데이터로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과거 데이터의 불완전한 부분이 학습 효율을 낮게 한다는 내용은 저희가 이제 금융 데이터를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융 거래 내역들이 다양한 컬럼에 이렇게 남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거래 내역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빨 빠진 것처럼 그 누락되어 있는 데이터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누락된 정보를 바탕으로 AI 분석을 진행하게 됐을 때, 좀 잘못된 예측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러한 누락된 부분들을 전체적인 데이터의 어떤 분포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채워주는 것 역시도 합성 데이터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비전 기반의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업이고요. 사실 합성 데이터라는 것이 뭐 음성, 텍스트, 비전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인데 그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비전 기반의 합성 데이터 기법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기반의 합성 데이터 기법은 시뮬레이션 기반,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AI 기반, 그리고 컴포지션 앤 VFX, 트랜스폼 앤 어그멘테이션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방식은 실제 환경에 대응되는 가상의 공간을 구성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조작하고 추출하는 방법인데요. 흔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3D 게임을 생각하시면 가장 근접한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객체들을 저자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시킬 수 있고 어떤 동작이나 특정 상황, 날씨 등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네레이티브 AI는 실질적으로 그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도입되는, 가장 많이 반영되는 합성 데이터의 영역인데요. 기본적으로 대량의 원본 데이터를 수집해서 패턴을 분석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상의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위에 보이시는 방법론은 겐 기반의 방법론입니다. 겐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가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이 결과물이 진짜 올바른 결과물인지 아닌지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반복들이 지속되면서 최종적으로 이 결과물은 원본에 가까운 참인 결과물이야 이런 결론이 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학습이 종료가 되게 되고요. 이러한 방식은 좀 몇 가지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원본과 굉장히 유사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 데이터와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장단점을 판단하기 때문에 원본에 좀 종속되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요새 이제 겐 이후에 최근에 앞서 세미나 때도 나왔지만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이 디퓨전이라는 기술은 이제 겐이 가지고 있는 원본 데이터에 이제 종속되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한계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랜덤한 노이즈로부터 단계적으로 그 여러 가지 텍스트 인풋이나 저자의 어떤 이미지에 대한 선호하는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점차적으로 결과물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하드웨어 리소스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게 좀 단점이 될 수 있고요.
반면에 장점으로는 굉장히 좋은 품질과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 스테이블 디퓨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컴포지션과 VFX 방식의 합성은 사실 가장 현실적인 그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 영화의 CG 이런 효과들을 생각하시면 가장 근접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품질이 좋지만 다양한 이미지 저작 도구라든지 그 어떤 디자이너들의 그 작업들이 같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AI 연구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스폼 앤 어규멘테이션 방법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그 데이터의 크기, 각도, 크롭 등 다양한 변형을 가해서 데이터 규모를 이제 증가시키는 방법이고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난이도가 매우 낮지만 데이터가 아주 부족한 경우에 의외로 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는 저렇게 이 지평선 밑으로 드론이 떨어졌을 때 제대로 탐지를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단순한 이런 어규멘테이션 방법을 적용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드론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좀 반영을 해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합성 데이터 시장, 사실 국내 아직도 합성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가트너 리포트의 어떤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3년에서 6년 이내에 그 산업 전반에 이런 합성 데이터가 굉장히 큰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대 후반부터는 AI 연구 분야에 있어서 실제 데이터보다 합성 데이터가 더 많이 활용될 거고 2030년 그 이후로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대기업에서도 이런 합성 데이터를 AI 모델 연구에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가 주행 중인 도로 환경에서 가상의 이제 사람들이 뛰어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실제로 수집하기는 어려운 그런 데이터들, 하지만 자율주행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합성 데이터를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공간 이미지 중심의 합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율주행차나 로보틱스 AI 훈련 등에 적용을 해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케이퍼 같은 이런 스타트업 역시도 이런 합성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AI 모델 연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쇼핑카트 스캐너에 대한 영상은 이제 소비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점에서 물건을 이제 구매해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물건을 적재하게 되는데요. 사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적재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데이터를 실제 환경에서 수집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케이퍼 같은 경우에는 합성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실제로 그 탐지 정확도가 이제 높아지게 됐고 그 결과로 21년도에 인스타카트에 인수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데이터젠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미지 영상 생성 기술을 이용해서 3D 환경과 접목되는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오피스, 홈 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이런 그 합성 데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CNAI는 4년 동안 합성 데이터와 이런 생성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고객들로부터 좀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그 질문들 중에 좀 많이 이렇게 저희한테 질문이 왔던 부분이랑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라벨링 필요 여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고요. 라벨링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합성 데이터 생성 방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100% 정확한 라벨링을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겐 베이스의 이런 제너레이티브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라벨링이 없는 데이터가 그 최종적인 합성 데이터의 품질이 가장 좋게 나오고, 하지만 라벨링이 붙어 있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세퍼레이션이나 적은 데이터에 대한 수렴이 잘 안 되는 그런 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 저희 연구로 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성 데이터 용량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데이터 자체가 워낙에 방대하다 보니까 용량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합성 데이터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용량은 원본 데이터와 큰 차이가 없다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이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과연 합성 데이터를 사용을 했을 때 정말 유효하냐? 이런 질문들은 저희한테 이제 꼭 하시게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연구와 실제 사업 실적을 통해서 이런 합성 데이터의 유효성을 증명을 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코코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휴먼 디텍션 하는 모델을 이제 저희가 수행을 해봤을 때 실제 데이터 1500장을 했을 때 AI 모델의 성능이 58% 정도 저희가 나왔고요. 근데 실제 데이터가 15,000장, 10배가 더 증가했을 경우에는 79%까지 성능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실제 데이터 1,500장과 저희가 합성한 데이터 13,500장을 도합해서 15,000장의 합성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더니 71%까지 성능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실제 데이터가 만들어낸 결과보다 성능이 좀 저조했지만 원본 데이터가 아주 부족한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에 근접한 수준의 꽤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태양광 패널의 어떤 결함을 탐지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230장의 굉장히 적은 양의 결함 데이터를 수집을 했을 때 탐지 정확도가 3% 정도로 매우 낮게, 사실상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낮게 나왔었고요. 추가로 저희가 이제 4,600장을 더 확보를 한 이후에는 65%까지 성능이 고도화됐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하는 합성 데이터를 이제 적용을 해서 추가 학습을 진행을 해봤더니 데이터가 230장일 경우에는 44%의 성능 개선 효과가 있었고요. 원본 데이터가 4,600장일 경우에는 3% 정도의 성능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합성 데이터는 AI 연구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원본 데이터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욱 극대화된 성능의 개선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지만 이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성능이 나오는 건 아니고 도메인의 어떤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미지 기반의 합성 데이터 생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합성 데이터 생성 기법 중에 최근에 유행하는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기술들이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 기술이 등장하고 고도화되면서 사용자 행동 패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좋은 이미지란 어떤 이미지냐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봤을 때, 결국은 좋은 이미지란 소비자가 원하고 소비자가 의도하는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촬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만들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너레이티브 AI 기술들이 나오면서 이제 내가 직접 전문가가 만든 것처럼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퓨전 기술은 딥러닝의 어떤 하위 개념인 생성 모델, 그리고 생성 모델의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하나의 분야로 디퓨전 모델이 존재하게 됩니다. 딥러닝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많은 학습 데이터 기반으로 다층의 신경망 학습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정답을 찾는 과정을 이제 딥러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딥러닝이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답을 항상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답을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 AI 모델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정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의 정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었고요. 하지만 제너레이티브 AI 기술, 이제 겐 기반의 제너레이티브 AI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용자의 의도가 반영되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어떤 의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기존에 이제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 이외에 보다 창의적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을까에 대한 그 고민 끝에 나온 게 디퓨전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퓨전 모델의 그 연구 분야는 크게 트레이닝과 파인 튜닝, 샘플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트레이닝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 웹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미지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산을 학습에 대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자본이 방대한 그런 거대 기업들 위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모델들을 어떻게 조금 더 자본력이 작은 좀 스몰 그 기업들이 나만의 어떤 기술 차별화를 부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끝에 이 파인 튜닝에 대한 연구 분야가 또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파인 튜닝이라는 것은 어떤 그 클립이라든지 뭐 로라나 드림부스 같은 기존의 그 디퓨전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의 인풋을 추가해서 좀 더 이렇게 변형을 가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퓨전 분포를 더 임의로 조작해서 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어떤 행동 같은 경우에 포즈를 좀 바꾼다든지 뭐 이런 기술까지도 지금 가능하게 하는 게 샘플링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디퓨전 기술들은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사업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리나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모델 기반의 서비스, 마스라고 하죠. 이런 모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모델 자체를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하고 소비자들한테는 API를 오픈해서 그 API 사용에 대한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테이빌리티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이런 디퓨전 기술이 굉장히 이렇게 확산된 그 이유에는 이 스테이빌리티 AI의 이런 공헌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자신들의 어떤 AI 그 모델을 전체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직접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무료로 공개를 했고요. 그러면 스테이빌리티 AI는 어떻게 돈을 버냐? 자, 모델 자체는 무료로 공개를 했지만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UI화해서 드림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좀 AI에 대한 기술이 부족한 일반 사용자들도 편하게 쓸 수 있게 유료로 편하게 쓸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AWS 세이지메이커의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프리 트레인된 모델을 이제 AI를 연구하는 그 연구원분들께서 머신러닝에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셔터스톡 같이 기존에 이제 이미지를 판매하는 그런 기존의 이미지를 판매하던 기업들은 과거에는 저작권자가 만든 이미지를 구매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이런 중개 역할만 했다 그러면 이런 생성형 AI 기술들이 나오면서 저작권자의 이미지를 오픈 AI를 붙여서 AI 연구자들이 오픈 AI를 이제 학습에 이제 활용을 하면서 저작권자의 이미지를 쓸 경우에 그 저작권자들한테 컨트리뷰터 펀드를 이제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런 식의 사업 모델 변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새로운 변화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대표적인 그 AI 아트를 진행하시는 저희 조윤각 대표님의 어떤 사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이미지가 조윤각 대표님의 그 작품들이고요.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그 예술 장르를 창조하시는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작권협회에서는 이런 조윤각 대표님의 작품들에 대해서 저작권에 대한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요.
네, 앞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어떤 그 쟁점 사항들이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생성형 AI 기술이 새롭게 이제 좀 이슈화가 되면서 다양한 법적 이슈 역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게티 이미지랑 스테이빌리티 AI의 그 저작권 소송인데요. 게티 이미지가 스테이빌리티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해서 생성된 이미지에 게티 이미지의 그 워터마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됐고, 그것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하고 있는 미드전이나 디바이언트 아트에도 공동으로 지금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사실 AI 기술 개발이 유리한 방향으로 법 제정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기업들에서 AI 연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좀 시도가 되고, 법 개정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AI 개발 촉진을 위한 저작권법에 대한 개정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고요. 그 내용 안에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나 전공에 대한 허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역시도 이용 약관에 이용자의 컨텐츠가 AI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를 하고 있고요. 법적인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둬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은 그 개정에 대한 시도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법 제도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변화의 흐름들을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 합성 데이터란 무엇인지, 왜 합성 데이터가 필요한지, 그리고 새로운 그 합성 데이터를 위한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 기술들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저희 CNAI가 4년 동안 이런 합성 데이터와 생성형 AI 기술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지, 저희의 좀 내부의 어떤 그런 속사정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NAI는 고객이 직면한 AI 성능 문제를 양질의 데이터를 생성해서 AI 성능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고도화된 AI 모델을 바탕으로 다시 고성능의 AI 엔진을 활용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향상된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AI 모델 연구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80%의 비용이 어떤 데이터의 수집이나 전처리에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비즈니스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 전처리 영역에 대한 자동화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AI 모델 개발의 그 개발 시간을 62%까지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CM플로우라는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핵심적인 기능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전처리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의 압축이라든지 데이터의 정교화에 대한 자동화를 저희가 지금 도입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의료용 현미경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기가에서 수십 기가 한 장에 그렇게 큰 용량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무손실 압축 기법을 통해서 AI 연구에 보다 적합한 형태로 저희가 자동으로 가공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양한 장비에서 나오는 어떤 그 데이터들에 대한 정교화나 아웃라이어를 제공하는 과정들을 자동화해서 전처리 과정을 자동화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엑셀러레이션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데이터의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제너레이티브 AI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증폭시켜서 AI 모델을 손쉽게 고도화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CM 플로우의 그 UI 화면이고요. 데이터 관리를 더 쉽고, 고객의 데이터 관리를 더 쉽고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고객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제 그 기후 조건에 대한 적용이라든지, 고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결과물을 창출해서 AI 서비스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가 가진 기능 중에 일부 기능만 짧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 플로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양한 기능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 부분에서는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셋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드론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라벨링 되지 않은 이미지를 고르고 애너테이트 기능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라벨링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활용하여 라벨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벨링된 이미지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먼테이션도 가능한 라벨링 툴입니다. 라벨링을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는 나머지 라벨링 되지 않은 이미지를 자동으로 라벨링해주는 오토 레이블링 기능도 제공하여 라벨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라벨링 되지 않은 이미지들을 선택하고 오토 애너테이트 기능을 누르면 자동으로 나머지 이미지에 대해 라벨링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합성 데이터 생성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삽입을 원하는 이미지를 고른 후에 이미지가 삽입될 영역을 지정합니다. 영역에 들어갈 오브젝트를 고르면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합성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네,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렸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저희가 CN 플로우 자체만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요새 유행하고 있는 최신의 생성형 이미지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SNS의 어떤 새로운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한 명의 얼굴을 고정해서 다양한 헤어스타일이나 복장, 배경 등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한 명의 완전히 가상의 인물을 만드는 이런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적은 수의 이미지 사파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연구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지금 옆에서 열리고 있는 저희 엑스포의 저희 CNAI 전시관에 가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은하철도 999의 메텔의 이미지가 원본의 이미지의 포즈를 그대로 따라 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실사화된 메텔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런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사 영상이 가지고 있는 실사 영상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이 동일하게 그런 영상을 따라하는 이런 연구들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CJ 발표 때 새로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를 대체하는 이런 연구는 저희가 이제 이미 좀 진행을 했던 내용인데요. 요 위에 이제 두 장의 영상은 물병이 이제 특정 브랜드의 맥주로 이제 변경되는 거, 그리고 아래에는 저 로고가 영상 내에서 특정한 브랜드의 로고로 변경되는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런 과정들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저희 합성 데이터 연구 기술을 통해서 지금 반영이 된 거고요. 비주얼 서치를 통해서 이미지가 삽입돼야 되는 위치도 자동으로 탐지해서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미지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다 이제 실제와 같이 연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 합성 기술들에 대한 복합적인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이제 진짜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얼굴과 입모양, 음성, 동작 등의 모든 요소들이 골고루 서로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본이 되는 인물의 데이터셋을 합성하여 그 얼굴을 새로운 얼굴로 이제 페이스 모핑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모핑된 얼굴을 기존에 이제 촬영된 실루엣에 자연스럽게 이제 붙이는 페이스 수합 과정을 진행을 하고, 이 가상의 인물이
어떤 텍스트 기반을 자연스럽게 이제 입모양이 따라서 읽을 수 있도록 립싱크에 대한 기술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개발해서 우측에 보이시는 것 같이 즐겁고 신나는 관람이 이런- 되시기를 바라며 즐겁고 이런 식의 가상 인물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상 인물의 생성 과정을 저희가 CN 스튜디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라도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생성 결과물의 품질이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고 송혜 선생님, KBS 부르의 명곡에서 이미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의 영상을 제작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실제 준비했던 영상 한번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원한 일요일에 남자 송혜가 여러분께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무릎의 명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합성 기술을 활용을 해서 KBS의 이제 영상에 이제 송출했던 경험도 있고요. 사실 이제 뭐 세미나를 종료하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롱텀으로 보자 그러면 기술들은 리니어하게 이렇게 증가를 계속 고도화돼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 단위의 짧은 이 단위에서 바라보자면 어떻게 보면 좀 스텝 형태로 기술이 하나의 어떤 그 산적해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기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기술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새로운 시장의 기회와 비즈니스 마켓이 생성되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오늘 저희 세미나를 듣고 합성 데이터와 생성형 AI 기술들에 대한 이해를 좀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신 데 있어서 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